신사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가? 왜 그토록 자주 깨어나고, 왜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가? 나는 이 질문을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은 나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의사지만 인간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새벽의 정막 속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다시 2시 반이네. 그 순간의 공기는 차갑고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조차 어색했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향하며 타일 위로 퍼지는 발소리에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그냥 나이 때문일까? 그 단어, 나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두 글자에 스스로를 포기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어. 화장실 불빛은 무심하게 밝았고 거울 속 내 얼굴은 희미한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체의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몸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만큼 조용히 서 있지 않을 뿐이죠. 침대로 돌아오며 나는 내 머릿속의 신경회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몸은 그 호르몬을 게을리 만들어내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내 몸이 나를 잊은 걸까?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노인의 증상이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 그리고 습관이 엉켜 만들어내는 복잡한 교향곡이라는 것을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뇌 속의 작은 실험실이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기억 속의 환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밤에 5번씩 깨요. 물은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을 위로하는 대신 때때로 의학적 용어로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환자들이 말하던 그 절망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공감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나는 환자이자 의사야. 아주 훌륭한 실험체지. 약간의 자조와 함께 떠오른 웃음은 잠시 위로가 되었고 나는 머릿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나는 매일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시간, 물 섭취량,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기상 시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연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의사는 타인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몸을 모릅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화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밤에 2~3번이던 기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숙면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냉기는 나를 깨웠고 화장실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다. 내가 그날 새벽에 느낀 피로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정직합니다. 낮의 스트레스, 무의식적인 걱정, 불규칙한 식사, 그 모든 것이 밤에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과 친구 먹는 나, 환영받지 못한 야간 산책가로군.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의사의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약이 아닌 이해와 기록이라는 이름의 약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모든 회복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환자들에게 수없이 말해왔던 그 문장이 이제는 내게 돌아와 박혔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나의 환자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의 차가운 공기와 거울 속의 피로한 눈빛,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조용한 깨달음.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치료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면 오늘 밤 제 숙면이 보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도시, 당신의 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밤이 어떤 공기로 채워져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진료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힙니다. 익숙한 소리입니다. 수많은 날들이 이 소리로 시작되고 또 이 소리로 끝났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스스로의 야간요를 경험한 후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경계의 신호였습니다. 이건 이뇨제야. 조심하자.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책상 위 진료 차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무겁게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밤에 3번씩 깨요. 새벽엔 잠이 안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물은 얼마나 드세요? 저녁에는 안 마시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자꾸 마렵네요.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그늘져 있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마치 내 새벽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은 비슷합니다. 사람 몸이란 게 나이와 무관하게 대화를 걸어오죠. 그는 놀라듯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요? 네,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진료실 안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차트를 덮고 환자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소프레신, 전해질, 방광 근육, 3가지 요인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나는 마커로 간단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에는 이 호르몬이 분비돼야 하는데요.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장이 소변을 더 만들어내죠. 거기에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을 더 끌어당기고 방광 근육은 그걸 참지 못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되겠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약보다 먼저 몸의 언어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무엇을 언제 먹는지,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걷는지 말이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적어볼까요? 밤에 몇 번 깨는지, 뭘 먹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의 첫 새벽 일지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결심,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나는 잠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트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각기 다른 밤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인, 직장인, 젊은 여성, 운동선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밤이 길다는 것. 그들은 모두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그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공감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몸의 변화를 노화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리는가? 그건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정확히 알기보다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회복의 언어를 잃었을 뿐입니다. 점심 무렵 간호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유난히 차분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새 생각을 좀 했거든요. 환자들이 겪는 걸 나도 겪어봤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공감하실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조금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준비만 해주세요. 진료가 끝난 저녁,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시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리듯 차가웠지만 어딘가 위로 같았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환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날 이후 진료는 더 이상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환자들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았고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면, 피로, 불안, 그 모든 것이 한때의 나였으니까요. 가끔은 환자들이 진료실을 나가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면 생각날 것 같아요. 같이 화장실 가는 기분이에요. 그럴 때면 나도 웃었습니다. 좋죠. 동지가 생겼네요. 단, 이 동맹은 숙면이 목표입니다. 그 농담 속엔 묘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면이 더 이상 고립된 고통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죠. 나는 그날 밤 다시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의사로서 처음으로 진짜 환자를 이해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중 하나라는 걸 인정했다. 야간요는 단순한 병명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신호이며 신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속삭임입니다. 이제 나는 그 속삭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의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끝이 다가오면 나는 언제나 병원의 불빛을 천천히 끕니다. 진료실의 형광등은 하얗고 차갑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피로도, 감정도, 심지어 내 생각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불을 끄고 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선명해집니다. 조용한 방 안, 책상 위에 해부도, 그리고 내 노트 한 권. 오늘의 환자 기록을 덮으며 나는 다시 그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바소프레신, 전해질, 방광근육. 이 세 단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의학서적을 다시 펼쳤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피로해서가 아니라 이 작은 호르몬들이 완벽히 협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 원인은 바소프레신.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조절합니다. 낮에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밤에는 그 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가 줄어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몸으로도 느꼈습니다. 바소프레신이 부족해지면 밤에도 신장은 마치 나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내가 화장실을 찾는 건 게으른 몸 때문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는 신장 때문이었던 셈입니다. 나는 그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내 몸은 아직 게으르진 않구나. 그런 농담을 속으로 내뱉으며 웃었습니다. 가벼운 유머지만 그 안에는 작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 이 두 요소의 미묘한 균형이 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수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칼륨이 충분하면 그 과도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내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식탁이 나트륨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라면, 김치, 햄, 간장. 우리는 매일 짠 음식을 먹으며 결국 자기 몸을 소금물 저장 탱크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종종 이런 농담을 환자들에게 하곤 합니다. 짜게 먹는 건 짧은 쾌락, 긴 밤의 대가예요. 그럴 때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미안한 표정이 섞여 있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부종이 생길 뿐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해질의 불균형은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미쳐 심박수, 근육 이완, 심지어 꿈의 패턴까지 바꿉니다. 나는 그런 논문을 읽을 때마다 마치 시를 읽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작은 입자가 인간의 밤을 바꾼다니.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과민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과 뇌가 긴장된 상태일 때 방광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비워라 하고 신호를 보내죠. 마치 과잉충성의 병사처럼. 이건 웃을 일이 아니지만 그 비유가 꽤 정확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실험적으로 커피를 끊고 카페인을 완전히 배제해 보았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놀라운 건 카페인보다도 스트레스가 방광을 더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 실험이 아니라 내 몸이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면 수분 조절이 흔들리고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 방광 근육이 예민해진다. 결국 하나의 문제가 나머지 둘을 연쇄적으로 자극합니다. 야간요는 그렇게 시작되는 복합적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의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퍼즐을 풀 차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의학보다 먼저 배워야 할 언어다. 책상 위에는 연구 논문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 사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야간요는 신체의 무질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대화하지 못하는 침묵의 결과다. 그 순간 나는 뇌와 신체가 서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겨나는지 깨달았습니다. 야간요는 단지 그중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수첩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신호는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조금 더 나와 대화했으면 좋겠다. 하루가 끝나면 나는 늘 병원 식당의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조용하고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곳이죠. 식판 위에 놓인 국물, 김치, 그리고 누군가가 남기고 간 간장병을 바라보다 보면 이 시대의 식탁이 얼마나 짜게 만들어져 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한 숟가락을 뜨고 나서 나는 늘 그 맛을 기억하려 합니다. 짠맛은 혀보다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각이 아니라 몸속의 화학 반응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신장을 얼마나 바쁘게 만드는지 아세요? 나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 질문으로 환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버립니다. 짠 음식이 주는 위로는 짧고 대가는 길기 때문이죠. 나트륨과 칼륨, 이 두 가지는 마치 전쟁 중인 쌍둥이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우리 몸속 수분을 지배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은 몸을 떠나지 못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며 그 압력이 신장을 자극합니다. 결국 신장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되고 그 피로가 밤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느 날 일부러 염분을 줄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점심 도시락에 간장을 넣지 않았고 저녁에는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미음만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혀는 항의했고 머리는 그 단조로움을 참지 못했지만 몸은 놀랍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웠습니다. 손에 부기가 빠지고 눈꺼풀이 덜 무거웠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게 적응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생명체다. 칼륨은 그 대화의 해석자였습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이 단순한 음식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열쇠였죠.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나트륨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리학적 리듬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짜게 먹는 건 짧은 쾌락이고 긴 밤의 대가입니다. 그 말에 한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짧은 쾌락이 참 오래 남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즉각적인 위로를 택하죠.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소변을 더 많이 만들고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여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결국 나는 그 작은 입자들이 내 밤의 리듬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해질은 단지 화학식 속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자 몸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무기력감이 옅어졌습니다. 심지어 꿈의 색깔까지 달라졌습니다.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몸의 시학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한 젊은 직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대인데요. 밤에 자꾸 깨요. 그는 커피를 하루 5잔 마시고 점심마다 라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라면 먹을 때 물 드시죠? 네. 짜니까 물이 당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물이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저장하려 합니다. 결국 그 물이 밤의 소변으로 바뀌죠.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매일 자기 전에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네, 야간 근무를 자청하신 거죠. 그는 웃었고 나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점심에만 라면을 먹고 저녁에는
바나나 한 개로 간단히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이 길지 않아요. 이상하죠? 같은 하루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이 작은 입자들의 균형이 사람의 인생 리듬까지 바꾼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전해질의 균형이란 어쩌면 인간관계의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한쪽이 지나치면 다른 쪽이 지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만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해질은 과학이 아니라 인내다. 조금씩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그 문장을 쓰며 나는 새삼스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현명하고 자연은 그 현명함을 잊지 않도록 늘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균형이야말로 인간 생리의 가장 오래된 비밀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병원 근처 마트의 과일 코너를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연구실이 아니라 장 보러 오셨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실험 재료는 1,000원짜리 과일입니다. 그날 나는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노란색, 손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살짝 점이 박힌 껍질의 질감, 그리고 달콤하게 익은 향기. 하지만 그날의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과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환자가 잠들기 전에 따뜻한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던데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솔직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민간요법이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문득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나나. 왜 하필 바나나일까? 의사로서의 호기심은 언제나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논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바나나는 단순한 에너지 식품이 아니라 야간뇨의 3가지 원인, 호르몬, 전해질, 근육 긴장,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루는 자연의 조합체였습니다. 첫째, 칼륨.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밤에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돕는 메커니즘입니다. 칼륨은 말하자면 야근하는 신장에게 주는 휴가 신청서 거치 같은 것이죠. 둘째, 마그네슘. 바나나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며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몸이 늘 긴장하고 잠들어도 깊이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바나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약초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트립토판. 이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그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호르몬입니다. 즉, 바나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나는 이 메커니즘을 보고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웃었습니다. 이토록 과학적인 과일이라니. 나는 그날 이후 환자들에게 농담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보다 싸고 약보다 달고 부작용 없는 처방전입니다. 그 말에 환자들은 대부분 웃었지만 며칠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며 찾아오곤 했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리가요. 근데 좋네요.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실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3시간 전 전자레인지에 바나나를 30초간 돌렸습니다. 따뜻해진 바나나는 달콤했고 향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니 향긋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치 어떤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이 작은 과일에 내 숙면을 맡겨보자.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뢰였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와 상담으로 쌓인 긴장이 따뜻한 향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약을 삼키는 대신 음식을 고를 때 그 선택 안에는 몸을 이해하는 마음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며칠 후 나는 논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복합제이다. 그 구성 성분은 인간의 생리 리듬을 존중하며 몸의 자율 회복 메커니즘을 돕는다. 나는 이 문장을 쓰며 묘한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경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복잡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비싼 영양제, 신기한 치료기기, 화려한 광고. 하지만 해답은 언제나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노란색 껍질 하나 속에 밤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따뜻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다. 이건 나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은 편안했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병원 진료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끄고 주방에 작은 스탠드만 켜면 그 빛이 타일 위로 부드럽게 번지며 나만의 실험실이 됩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밤 하나의 의식을 치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바나나를 껍질째 들고 손바닥 위에 올리면 그 온도가 손끝으로 느껴집니다.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는 여전히 서늘하지만 내 손의 온도와 만나며 천천히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자레인지의 문을 열고 바나나를 조심스레 넣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면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30초 후 나는 그것을 꺼내어 작은 접시에 올립니다.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바나나 껍질의 노란빛이 조금 더 짙어집니다. 계피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뿌리면 향은 부드럽게 코끝을 감싸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의 끝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바나나를 자르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단맛이 혀끝에서 녹아들고 그 부드러운 질감은 긴장된 하루를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뇌의 피질 속 깊은 곳에서 편안하다는 신호가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따뜻한 음식은 위장을 이완시키고 천을 살짝 높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한순간에 어우러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바나나의 의식이라 부르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혼자만의 수면 명상으로 여깁니다.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꺼둡니다. 단지 부엌의 시계 초침소리, 바나나의 향기, 그리고 내 호흡만 남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그 공간에서 나는 하루 동안 쌓였던 불안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이 행위가 어색했습니다. 의사가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건 어딘가 감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내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드는 순간 뇌는 이미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루틴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수백 명의 환자에게 회복을 가르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따뜻한 바나나 한 접시가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끔은 실험적으로 다른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바나나의 아몬드를 조금 부수어 넣거나 소량의 꿀을 떨어뜨려 보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바나나,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조용히 조명을 낮추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 줌 들여보냅니다. 공기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니까요. 나는 그 바람을 밤의 처방전이라 부릅니다. 잠들기 전 나는 침대 곁에 있는 노트에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내 몸은 내 말을 들어줬다. 그 문장은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뜻한 음식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는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이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의식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그건 신경과학적으로도 검증된 회복의 리듬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 첫 디저트 처방전이에요.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나도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의식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양치질처럼 혹은 일기처럼 바나나의 향은 내 뇌 속에서 휴식이라는 단어로 인식되고 계피의 따뜻한 냄새는 마음의 불안을 눌러줍니다. 나는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음식이 의식이 될 때 뇌는 안정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정신의 평화를 멀리서 찾지만 사실 그것은 주방의 조그만 접시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한 조각을 베어물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인사라기보다 내 몸과 마음에게 보내는 작은 포옹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의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고 그 향은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시도 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진료실 문을 두드린 남자는 환자라기보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밤이 무서워요. 잠이 아니라 깨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피로가 눈가에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몇 번이나 깨세요? 4번에서 5번쯤이요. 새벽 3시는 꼭 한 번. 나는 잠시 메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럼 낮에는 어떠세요? 졸리죠? 집중도 안 되고 운전 중에도 깜박 졸아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절박했습니다. 나는 순간
내 첫 번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 거울 속의 내 표정. 그때의 피로와 불안이 고스란히 그 남자의 얼굴에 비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선 약은 조금 미뤄봅시다. 대신 생활을 바꿔보죠.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활이요? 네. 매일 밤 잠들기 3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서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나나요? 그게 약입니까? 약은 아니지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조건은 단 하나, 꾸준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의 말이라 믿기엔 너무 단순했고 그렇다고 시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겠죠. 일주일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선생님, 2번만 깼어요. 그것도 금방 다시 잤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시작이네요. 계속 해보셨죠? 예, 매일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향이 너무 좋아서요. 아내도 그 냄새에 끌려 같이 먹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부부 수면 치료네요. 그는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2번째 주엔 밤에 1~2번만 깼다고 했고 3번째 주엔 이제는 1번 정도예요. 그리고 1달째 되는 날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1번도 안 깼습니다. 그는 마치 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느낌이 다르더군요.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머리가 맑고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그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밤을 견뎌온 사람으로서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숙면 자격증 드려야겠네요. 그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 이제 숙면 홍보대사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실제 사례니까요. 이후 그는 매번 진료실에 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코골이가 줄었다고 하네요. 밤에 다리에 쥐가 안 나요. 아침이 이렇게 밝은 색깔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그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그 과정은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인간적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한다. 이건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그 변화가 실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건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불을 끄면 그 어둠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포근하게 감싸주는 기분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치유란 누군가의 어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닐 때 시작된다. 진료가 끝난 후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빛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반사되며 눈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 그의 미소가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밤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 그날 밤 나는 내 의식처럼 바나나를 데웠습니다. 계피 향이 퍼지고 그 향 속에서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였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람과 사람, 서로의 어둠을 이해한 두 존재의 대화. 바나나 한 개가 가져온 변화는 단지 수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회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료란 지시가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의 임무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다시 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도 같은 시간, 같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잠들었겠지요. 의학의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수적 효과라고 부르지만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나나 처방을 이어가던 환자들이 하나둘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코골이가 줄었어요. 요즘은 아내가 조용해서 잠을 잘 잔다네요. 밤에 쥐가 안 나요. 다리가 편해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수면제에 이어 소음 방지 장치까지 됐군요.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가벼운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늘어날수록 나는 그 안에 분명한 생리학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은 단순히 기도 키다가 좁아져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목 근육이 과도하게 이완되거나 반대로 경직된 상태로 밤새 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해져서 진동이 커지고 또는 너무 긴장해서 숨길이 막히죠. 바나나는 바로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근육은 적당한 긴장을 유지합니다. 기도는 조금 더 넓어지고 호흡은 고르게 바뀝니다. 실제로 나는 환자들에게 수면 중 호흡 리듬을 기록하게 했고 일부는 코골이의 강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내 처방을 따르기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아내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제 숙면을 해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물었습니다. 남편 코골이가 사라졌어요. 이제 같은 방에서 잘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건 부부 공동 치료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나는 진료 차트의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유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코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다리 경련, 즉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의 부족은 근육의 전기적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몸의 근섬유는 미세한 전류로 움직이는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수축, 즉 경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그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칼륨이 세포 내외의 전류를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다리 근육이 깊은 밤에도 조용히 숨을 쉽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요즘 쥐는 안 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기하죠? 예전엔 새벽마다 아팠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 대답이 나올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닌 음식이 만들어낸 변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회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환자 한 분이 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를 조용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면 평화주의자 탄생이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결혼 40년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저 칭찬했어요. 그 대화가 끝난 뒤 나는 혼자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뒤편 공원에서 부는 바람이 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몸이 조용해지면 삶의 소음도 줄어드는구나. 야간요가 줄고 코골이가 사라지고 다리 경련이 없어지는 일련의 변화는 사실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수면, 호흡, 근육, 심박수, 심지어 기분까지.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악기다. 한 줄의 긴장을 풀면 다른 줄도 함께 울린다. 바나나는 단순히 전해질을 보충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 역시 조용한 방 안에서 숨을 고르며 느꼈습니다. 숨이 일정하고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고 심장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코를 골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오직 고요한 리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의 잠은 아주 깊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의사보다 더 훌륭한 치료자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그치지 않고 말없이 조금씩 변화를 쌓아 올립니다. 처음 따뜻한 바나나를 시작했을 때 나는 단지 실험의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복원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내 몸은 미세한 변화를 보내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시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깨면 30분은 뒤척이던 내가 이제는 베개를 만지기 무섭게 다시 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감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었습니다. 2주째, 나는 아침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칠 때 그 빛이 이전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맑고 심장은 안정되어 있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지만 이제는 마치 몸이 나보다 먼저 깨어나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의 리듬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삶의 박자가 다시 맞아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요. 세포의 리듬, 신경의 파동, 호르몬의 분비 주기, 이 모든 것은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가지만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습관은 그 시계의 초침을 흐트러뜨립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단지 영양분이 아니라 그 어긋난 초침을 다시 맞추는 세포의 조율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몸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덜 뻐근했고 식욕은 자연스럽게 돌아왔으며 가장 놀라운 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병원 일지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은 관대해진다. 이건 의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법칙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가장 오랫동안 진료해 온 환자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노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환자가 되셨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덕분에 이제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선생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내가 변한 건 얼굴빛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집중력도 높아졌고 진료 중에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이 명확해지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을 읽는 감각이 더 섬세해졌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안에 타인의 고통을 담을 여유가 생기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치유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바나나를 먹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가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밤마다 의식을 치르듯 바나나를 드고 그 향이 퍼질 때마다 하루가 정리되었습니다. 몸은 그 리듬을 기억했고 이제는 바나나를 보지 않아도 그 냄새를 떠올리면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나는 어느 날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밤이 길어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이가 나에게 쉼을 줍니다. 환자들은 웃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희미한 연대를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전해질 회복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의 전하가 안정화되려면 최소 2주, 호르몬 분비 패턴이 교정되려면 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인내가 곧 치료의 일부인 셈이죠. 나는 그 사실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몸은 늘 천천히 나아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어느 저녁 나는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퍼지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야간요 치료가 아니다. 이건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나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도 않는다. 그 문장은 내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따뜻한 바나나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을 선물 받았구나. 밖에서는 바람이 스치고 방 안은 조용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내 몸의 리듬은 다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십 가지의 선택을 통해 몸의 균형을 지키거나 혹은 깨뜨립니다. 나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치료는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여러 습관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리듬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바나나를 드시되 그 외에도 6가지를 함께 지켜주세요.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을 줄이세요.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에는 한 모금씩 입을 적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에 마시는 물은 신장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는 명령서와도 같습니다. 나 역시 처음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물병을 들고 다니던 나에게 참는다는 건 훈련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은 그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밤이 되면 목마름이 줄어들고 신장은 마치 휴가를 얻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멀리하세요. 커피, 홍차, 녹차. 그 향긋한 유혹들이 우리 몸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카페인은 인뇨 작용을 일으키고 알코올은 일시적 졸음을 유발하지만 결국 새벽에 깨우는 주범이 됩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자주 농담처럼 말합니다. 맥주 한 잔은 잠을 부르지만 결국 화장실이 당신을 깨울 겁니다. 환자들은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금세 고개를 끄덕이는 진심이 따라옵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호르몬의 균형, 수면의 질, 심지어 기분까지도 바꿉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혹은 오후 햇살 아래서의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저녁 무렵 병원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그 시간의 바람은 낮보다 부드럽고 나무 사이로 흩어지는 햇살은 마치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손길 같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면 내 뇌가 천천히 쉼을 받아들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이건 단순한 습관 같지만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번 배뇨하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더블 배뇨는 잔뇨를 최소화해 줍니다. 그 작은 30초가 밤의 긴 여정을 바꿉니다. 다섯째, 침실의 온도와 조명을 관리하세요. 너무 덥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도. 나는 늘 19도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는 멜라토닌 분비에 가장 적합하며 혈관이 안정되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조명은 가능한 한 어둡게, 휴대폰의 푸른 불빛은 완전히 꺼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만 춤을 추니까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건 모든 병의 공통된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는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억제하고 방광 근육을 긴장시키며 심지어 꿈의 색깔까지 바꿉니다. 나는 잠들기 전 늘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길어질수록 내 몸의 리듬이 낮아서 밤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하루가 닫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생활, 리듬 설계도치입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말하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습관은 변화를 시작하지만 여러 습관은 삶을 다시 짜맞춥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 리듬은 반복을 통해 학습되고 학습된 리듬은 다시 몸의 안정을 만듭니다. 즉, 좋은 습관은 몸의 기억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 저녁 바나나를 드고 계피 향이 퍼질 때마다 느끼는 평화는 이 6가지 습관이 만들어낸 배경음악 같은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두가 어우러질 때 완벽한 선율이 됩니다. 나는 그 리듬을 회복의 일상이라 부릅니다. 그건 약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오래 갑니다. 그날 밤 나는 환자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스스로 자는 법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몸이 선생님보다 똑똑해질 수도 있겠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치료란 결국 몸이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신뢰가 회복되면 약도 의사도 밤의 두려움도 필요 없어집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몸도 나를 믿는구나. 그날 밤 나는 다시 따뜻한 바나나를 데웠습니다. 그리고 계피 향 사이로 퍼지는 고요 속에서 오늘의 모든 리듬이 하나로 이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의 시작은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수면은 쉬운 듯하지만 사실은 가장 복잡한 생리학의 결과물이고 그 속에는 신경과 호르몬, 감정, 기억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실험하면서 그 모든 복잡함이 결국 하나의 단순한 리듬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말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언어는 통증이 아니라 신호이며 피로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야간요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불면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바소프레신의 저하, 전해질의 혼란, 근육의 긴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을 동시에 어루만지는 건 약이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잠재우고
마그네슘은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며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작은 노란 과일은 우리 몸이 잃어버린 균형의 언어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유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따뜻한 바나나를 준비하는 시간, 심호흡, 걷기, 빛을 낮추고 소음을 줄이는 일,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때 밤이 나를 가두던 시간이었다면 이제 밤은 나를 품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잘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부드럽게 숨을 쉴 거야.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마음이 가라앉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을 마무리하세요. 당신의 심장은 이미 천천히 회복의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